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TV캐스트 열린 사람들의 국도영 PD입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게스트 굉장히 또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시는 게스트세요. 최근에 이제 20대가 선정한 매거진 부문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한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또 마케팅 자문역을 맡아서 또 여러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또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좋은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신 우리 원데이원 매거진의 최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길지영 단장님께서는 아까 뭐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셨는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키워드가 도전, 여성 리더, 그런 차별화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고 현재 이제 그 마이티 프로게임단 에이전시 단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나이스 게임 TV에서 2연승 중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3개월 만에 7개의 스폰서를 유치하셨답니다. 되게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 이미지시고 가장 중요한 건 미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한번 다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뭘 그렇게 적으셨어요? 이걸 적었습니다. 어쩐지 말을 유창하게 하셔서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저 타고난 센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최준석 대표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데이원 매거진 최준석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길지영 단장님께서 네. 소개 바로 하시나요? 네, 길정 단장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티 프로게임단 에이전시 길지영 단장입니다. 오버워치가 요즘 굉장한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인데요. 저희 마이티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AOD 팀과 스팀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이제 프로 정규 리그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연습 중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아니 근데 저기 화려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황희대 씨 프로게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자분이 단장님이신 경우가 많이 있나요? 프로게임.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사실. 국내 세계 최초인가요? 예전에 삼성 감독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감독님이 네네, 계신데, 예, 맞아. 네네네. 저희 통한 단장님은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신 네, 거죠. 처음인 거죠. 이게 정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그럼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 사실은 제가 저도 이제 예전에 잡지 기자 출신이었고 또 우리 원데이원 매거진은 지금 정기 구독자 수만 2,500분 가까이 되시는 그 월간지에서 굉장히 또 핫한 월간지를 또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콘텐츠 내용 자체가 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라이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읽어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또 모시고 왔으니까 우리 길정 단장님이 또 여성분이 프로게임 단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또 독특한 이력이시라. 그쵸. 네, 아니 또 아까 소개 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자꾸 말을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평균체인가요, 오늘? 뭐 그렇게 가시죠. 네, 저 자신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에 대한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네. 두 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자, 아무튼 뭐 우리 또 게스트분들 힘들게 또 자리해 주셨으니까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요즘 저희가 숙소 외에 사무실이랑 연습실을 분리를 해서 이번에 이사도 했고요. 또 마이티 스톰팀을 또 영입을 해서 현재 오버워치 팀이 저희가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이? 네, 저도 같이 선수들과 한 마음이 돼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좀 궁금한 게 단장님이시면 사실상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네네. 단장님은 프로게이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랑 게임 하면은 당연히 지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상대도 안 되고요. 저 혼자 연습을 하지만 저도 거기 게임 막상 들어가면 욕을 먹기도 하고요. 하시기도 하고 욕을. 네네네. 아니요, 저는 하진 않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게임 자체가 팀 게임이다 보니까 합이 맞춰져야 되는 것도 있고 총싸움이다 보니까 또 잘 쏴야 되는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이런 겸손한 모습이 또 이 자리까지 만들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최 대표님도 평소에 오버워치 게임 하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오버워치 게임 한번 해봤는데 네. 욕 많이 먹더라고. 아무래도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아니 또 이제 저희 방송 그 나오신다고 하셔서 직접 해보셨대요. 오버워치를.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를 알아야 또 이제 같이 방송 진행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준비성도 철저하시고. 네, 그러니까 알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뭘 실행하지 않으시는. 네, 또 정리정돈의 대가. 네. 근데 칭찬하려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결벽증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게스트분께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네요. 먼저 무리하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최준석 대표님은 요즘에 좀 뭐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월간지다 보니까 이제 네네. 매거진 발행하면서 좀 더 매거진도 사람들이 보면 독자들 입장에서 서서 어떤 컨텐츠들을 제공하면 독자들이 좀 더 재밌어하고 하루에 뭐 얼마나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발전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재밌어요? 아무래도 컨텐츠다 보니까 네. 다들 퍼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퍼프는 사용을 많이 하고 어떤 퍼프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퍼프 세척법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PD님 아세요? 퍼프. 뭐 저기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기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래. 몰라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모르면서 아, 그래요? 아무래도 화장할 때 퍼프가 굉장히 네, 중요한 퍼프가. 역할이고 또 예. 화장을 어. 잘 먹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자분들이라면 퍼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해외에서 직수입해서 쓰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길지영 단장님이 네. 그 과거에 또 하셨던 네. 또 저기 업무가 또 뷰티 쪽 업무를 네. 하셨었죠. 10년간 뷰티 쪽에 계셨어요. 10년 동안. 그 전에는 어떤 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이제 미용실에서도 일하고 또 뷰티 업무에 관한 강의도 했었고요. 또 뷰티에 입문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취업적인 컨설팅이나 창업 컨설팅이나 또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이제 뷰티 최종 마지막으로는 뷰티 학원의 총괄 실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희 그 실제로 저희 청년문화 포럼에 청년도 뷰티위원회가 있는데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네. 다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예. 날치기 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인문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최준석 대표님도 원래 이 저기 언론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언론 쪽이 전공이 아니라 어. 이제 마케팅 쪽에 경영 쪽 전공하고 있고요. 금융 쪽 관심 있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길정 단장님 그 전에 하셨던 업무가 네.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최준석 대표님이 지금 또 하고 계신 업무도 그 매거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예. 그런 브랜딩 인큐베이터라는 직함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저기 최준석 대표님은 그러면은 브랜드에 대해서 막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하신 거는 아니신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관심 갖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잡지 발행까지 하면서 마케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쩌다가 이 브랜드 쪽을 좀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마케팅 쪽을 전공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잡지 발행을 할 생각은 딱히 없었고요. 처음엔 없어졌구나. 어느 날 SNS를 하다가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 사람들을 좀 둘러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SNS만 다 하고 있고 누가 부딪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정거장까지 많이 놓쳐가면서 SNS 포털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매거진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라든지 좋은 유용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원데이원이나 브랜드에 맞게 하루에 한 번 저희 잡지를 이용해서 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데이원이 하루에 한 번이라는 네, 뜻이네요. 월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간지인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30일 동안 볼 콘텐츠가 들어있다. 우리 저기 그 최준석 대표님이 방금 조금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최근에 저기 만드셨던 콘텐츠 중에 좀 가장 자신 있는 콘텐츠 있으세요?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든지 내보일 수 있다. 원데이원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내용 중에 네, 네. 꼭 내보이고 싶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네. 시간 끌지 마세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남자 헤어스타일. 꼭 읽어보시길. 아니 내용 안 알려주실까요? 내용은 이미지라서 정리 쓰다 보니까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 아마 방송 시간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6년에 유행할 만한 헤어스타일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요새 트렌드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 얼굴형에는 이런 머리를 추천. 남자분만 나와요. 여자분도 같이 나와요. 남자분, 여자분.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기 길정단장 예전에 그 헤어 쪽 업무도 아까 하셨다고. 네, 제가 있던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실인 이가자 헤어비스 아. 미용실에서 총괄적인 실장을 맡아오면서 저는 뭐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 4가지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맞춰서 또 저도 황희도 회장님을 변신을 시켜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왜냐면 저분이 의지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네.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자르라 그러면 이게 또 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부분이잖아요. 일부분인데 그걸 함부로 자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남의 말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에서 자르게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찾아요?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시고 제가 그게 되시겠네요. 사실은 다른 분야신데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분도 원래 다른 거 하시다가 이렇게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해진 게 없어요, 진짜. 그렇죠? 예, 정말 없습니다. 우리 황희두 씨도 원래는 저기 프로게이머 하시다가 지금 그렇죠. 이제 소셜 디자이너 지금 소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게임 쪽에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길장단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마이티 게임단이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뭐세요? 사실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 마이티 프로게임단 에이전시가 이제 1년 전부터 저희 감독님이신 제 남자친구이자 감독님이 운영을 해왔던 마이티 게임단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는 게임단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제가 3개월 전부터 오버워치 팀을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번에 단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티 그대로 이름을 갖고 오게 된 거죠. 네. 그 마이티 마우스랑 뭐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그 요즘에 저기 황희두 씨가 그 노잼 아카데미에 다니신다고 하셔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이티 마우스 사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이 열릴까봐 제가 안 했습니다. 시키셨잖아요. 언제요? 그래요. 우리 저기 그럼 길단장님께서 지으신 이름은 아니시라고. 네. 마이티 게임단이.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첩보를 또 저희가 인수했죠 지금. 예. 네. 굉장히 말씀하시죠. 혹시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또 굉장히 미인이시니까 계속 이제 희망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뒤로 가기 부를까봐. 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에이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좀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이따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아, 이따가 그래요? 네, 네. 좋은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네. 있으니까. 그럼 저도 하나 지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도 유부남이세요. 네, 진짜 유부남이에요. 아이까지 있는 아이 안 낳고. 저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남자니까 얘기할 이유가. 네. 그래 아무튼 뭐 그 원데이원과 마이티 게임단 뭐 어떻게 하시다가 하시게 됐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두 분은 지금 그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공통점이 좀 있으신데 처음에 이렇게 바꾸실 좀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우리 기사장님도 좀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던 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뷰티 쪽에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의 10년 넘게 뷰티업에 종사를 해왔다가 이제 게임 쪽으로 다시 이 직종을 바꾼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있게 제가 이쪽 분야로 도전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저희 감독님이 이제 감독으로서의 굉장한 큰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오스라는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고 스폰서도 잡기 힘든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경영을 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했던 감독님이
아예 e스포츠 시장에서 죽기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독님을 위해서 투입이 된 거고요. 그 투입이 되면서 제꿈이 이제 제 꿈을 접고 이쪽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한 거죠. 역시 코리아우먼답게 저도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 저도 이제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티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걱정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저도 더 든든하게 또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형식적인 멘트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길정 단장님은 원래 그러면 장기간 배우셨던 지식을 어떻게 보면 내던지시고 새로운 분야로 완전히 네. 들어오신 상태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남자친구이신 감독님의 영향이 굉장히 네, 그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프랜차이즈 업계 이제 총괄 사업부 실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있었던 거는 뭐 기업과의 MOU 체결이나 또 사람을 많이 상대를 하면서 제가 신뢰를 드릴 수 있고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또 있었고요. 또 제 업무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부분을 달라졌을 그대로, 뿐이지.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e스포츠도 스포츠랑 같은 맥락이라서 스포츠 쪽으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까 최지석 대표님이 제가 중장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 멋있네. 들으셨어요? 안 들렸는데 네. 저는 뭐 노래방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좀 쉬고 진짜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길정 단장님 같은 분 만나는 게 그쵸. 네, 굉장히 행운이죠. 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최지석 대표님은 또 질 수 없잖아요. 스토리 나왔으니까. 네. 우리 최지석 대표님도 어떻게 하시다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일 하셨고 자세하게 얘기해볼까요? 멋있는 너무 센 걸 하셔가지고 애 아빠잖아요. 애기 때문에 했다고 참아도 네. 스토리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뭐 이런 업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런 업계에 종사할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애초에. 네, 좀 좋은 취지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성을 알려주자 이런 취지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정말 A4 용지 한 장에다 제가 끄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의 좋은 정보들. 처음 시작하실 때? 네, 그냥 그때는 뭐 자본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치. 제가 하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집에 내쫓기지 않을까. 애기한테는 듣길 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A4 용지 한 장씩 하고 포토샵도 제가 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도 정말 배워가면서 인터넷 다 찾고 독학으로 지금 포토샵 어느 정도 이제 할 줄 아는 정도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녁이면 저녁, 낮에는 제 블로그를 조사하고 저녁에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 한 장에다가 정보성 글들을 다 써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찌에 갇혀갔다 싶을 때 그때는 정말 작은 종이었어요. 한 A4 반을 적은 정도 그 정도 해서 한 10장 분량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사람들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아니 A4 용지를요? 네, A4 용지 반을 적어가지고 가운데 스탬플러도 제가 직접 다 찍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 소름 끼쳤어 지금. 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니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로 지금 돈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A4 용지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무료로 배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퀄리티 자체도 사실 높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전단지잖아 그거 받고. 그쵸. 그러면 대표님은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까지 그렇게 행동하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딪히는 성격이다 보니까 추진력이 조금 강한 성격입니다. 저랑 비슷하신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임요한 한번 이기셨어야 돼. 저기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계속 불안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의 원데이원이 또 만들어진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홈페이지도 정말 저렴한 홈페이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후기를 하나씩 써주시더라고요. 출근길 봤는데 제가 또 피곤한 날은 이제 옷 가는 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몸이 여러 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오늘은 안 나가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냐 구독자가 생겨난 거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그런 반응이 좋아서 진짜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도 되네요, 이게 사업이. 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저기 길정 단장님도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 유치하시기 전에는 그동안 벌어놓으신 거를 막 투자를 해가면서 하셨다라고 제가 네네. 얘기를. 그동안 사실은 벌어놓은 게 결혼 자금이었거든요. 아. 원래는 작년에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마이티 프로게이머를 모두 제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 스폰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 돈이 들어오는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 이미지를 좀 키워가고 또 선수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결혼을 미루고 이렇게 하시는. 네네. 아니, 실제로 그 프로게이머들의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들었어요. 이게 교육이나 프로게이머들 이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제 노후에 이제 뭘 하고 살지 모르는 프로게이머 제 친구들도 많은데 진짜 그런 부분에 힘을 쓰고 계신다는데 그건 진짜 그 세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들이 좀 궁금해요. 나도 프로게이머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선출입니다. 뭐 게임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인적인 구단에서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이 e스포츠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종사했던 분야는 이제 협회에서 교육 관련 일도 하고 실제로 교육을 육성하는 학원도 있지만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게 선수들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인성교육도 하고요. 인성교육. 프로 의식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e스포츠의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그 선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는 저희 황희도 회장님도 초청을 할 계획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불러서 뭘 선수들을 하시래요?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때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열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 어떤 모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이 썼던 그런 영수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들도 그 본인이 가져가서 취합을 해서 회사에 자기가 산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그런 복지들까지 신경 써주고 그런 노후 대비라던가 이런 걸 해주신다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게이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탈만한 얘기인 네,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그 정도예요? 네, 아예 진짜 말이 안 되고? 아예 진짜 안 돼요. 저희 때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복지. 야, 그러면은 거기에 적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거를 그러면은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재 제가 지금까지 뷰티업에서 열심히 번 돈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수입을 전혀 못 보고 있지만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이 e스포츠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도 선수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이 선수들이 프로게이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구단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수들을 위해서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강사 쪽으로나 아니면 캐스터, 해설, 감독, 코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래를 설계를 해주고 또 저희 구단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적으로 투자를 맞춰서 e스포츠 교육의 한 획을 또 긋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같이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준비 중인 그런 e스포츠 교육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손을 잡아서 뭐 이런 걸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결실을 좀 맺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저기 두 분 스토리가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네. 아, 그쵸, 그쵸. 그쵸. 좀 굉장히 같은 근데- 회사에 이렇게 어떻게 출연을 예, 하셨지. 예. 우리 그러면 저기 최준석 대표님도 네. 뭐 그런 비화 같은 거 좀 없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원데이원이 사실은 A4 용지부터 시작한 매거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때 엄청 고민도 많으시고 좀 불안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떤 마음으로 그때 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진짜 좋은 정보 알리자 이런 마음에서 솔선수범하자 이런 마음에 좀 시작을 하게 됐고 네네. 진짜 사람들 반응이 없었으면 저도 진짜 정말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주 이걸 써내려가는 게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잘하는 게 딱히 없었는데 왜 구독자가 생겨났을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하다가 이제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글로 사람들한테 나가자 이래서 이제 그래서 월간으로 바꾼 거고.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되게 미남이셔서 여성 구독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오, 새로운 또 가설을. 맞아요. 여성 구독자분들. 어떤 가설을 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또 저기 나눠주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두 분한테 좀 같이 여쭤볼게요. 네네. 집에서 걱정 안 하세요? 우리 대표님이야 뭐 저기 결혼하셨고 애도 있으시니까 그거 다 치고 우리 단장님은 결혼 자금을 막 이렇게 하시고. 사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를 믿어주시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셔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열린 사람들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 질문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나는 금수저다 했을 때 희두 씨 펑? 저 아닌데요. 아니, 그럼 우리 저기 다 금수저가 아니신데 그냥 도전하시고 이렇게 읽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와, 저는 멋있으시다. 수저로 이렇게 나누는 게 되게 안 좋은 그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피디님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전 수저론에 반대를 해서. 사실상 저도 뭐 20살 이후에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옆에 한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편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두 분이 20대시죠? 네, 맞습니다. 나이가.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사전 미팅 때도 우리 저기 최윤석 대표님 그러셨는데 사업을 하시니까 이게 나이에 대한 걸림돌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 단장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좀 그런 편견이나 이런 거 좀 없으셨어요? 일하시면서 우리 대표님부터. 저는 편견이 적지는 않았는데 또 많지도 않았었고 적은 편견이 이제 저한테 되게 상처였던 부분이고 또 나이가 어린데 너가 어떻게 이걸 하겠냐 신뢰도 측면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은 걸 걸어내고 좋은 측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긴장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나이가 그냥 단지 처음에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제 주민번호랑 다 써있으니까 그거 보고 계약 해지하시는 분들도 해주고 특별한 일은 없으셨던 걸로. 저는 저희 길지영 단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게 나이가 또 좀 어리신 편이잖아요. 단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장인데다가 또 여성분이시니까 아무래도 또 남자 그 한창 그런 사춘기 친구들이 보통 이 나이 때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듣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또 여자 리더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도 안 듣는 것도 많을 테고 또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손가락을 안 하거든요. 또 집에서 막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또 남자 좀 이런 냄새가 또 있어요. 그런 게 저희 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남자 냄새가 있어요 방에. 되게 솔직한 얘기다. 네, 저희들끼리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고충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도 힘들어하는 분도 생기고 저는 여자지만 다 남자고 또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떠나서 숙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결정을 한 게 일단 숙소에 들어와서 2주 동안 각자 선수의 특성을 봤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부장을 정했어요. 이 친구는 화장실 청소 부장, 이 친구는 친구, 이 친구는 걸레, 이 친구는 뭐 대외 부장, 인터넷 부장, 뭐 정보 부장 이렇게 정해서 그 각 부장이 주도해서 청소도 하고 이제 생활도 이끌어가고 저 혼자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잘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뭐 남자 냄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디퓨저를 사다 놓고 향초도 사다 놓고 해도 힘들더라고요. 네, 침실에는 남자 냄새가 여전히 네. 이게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좀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이모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저희 팀에서 애들이 이렇게 창문 환기를 시키라고 해도 안 하고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선수들도 말 안 들어요, 괜히 그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 있으실 테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고 뭐 실명 거론 가능하세요? 상처받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 청소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팀원들과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화를 냈거든요, 며칠 전에. 참 미안하게, 아니, 던지진 않았어요. 네,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를 엄마처럼 생각을 해오고 해왔는데 섭섭하다. 이거 하나 안 했다고 뭐라는 게 섭섭하다라고 해서 또 제가 그 선수를 붙들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크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윗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청소를 뭐 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저희 매니저님, 코치님, 감독님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설거지하는 거 보여주고 청소하는 거 보여주고 제가 먼저 나서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뭐 빨래나 이런 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빨래를 돌리지만 여는 거는 이제 시키죠. 그럼 솔선수범하시는 솔선수범은 제가 먼저 빨래를 돌리고 제가 먼저 하면 따라서 하고 빨래를 꺼내면 또 선수들이 와서 같이 하고 이렇게 좀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자 선수들 사이에 계신 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그 숙소에 같이 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보통 업무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항상 자면 퇴근을 해요. 그러고 일찍 와서 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런 노력을 보여야 저희 선수들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는 딱히 없고요. 네. 근데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돈을, 내 돈도 써가면서 내가 노동력도 쓰면서 지금은 그러면은 아직은 전혀 수익이 안 나시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대회 상금에 살짝 수익이 났지만 사실상 프로게임단은 상금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익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큰 거죠. 무럭무럭 자라서. 그래요.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저 정리정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또 정리정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또 우리 최민석 대표님. 네, 이거는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진짜. 어느 정도시고요? 네. 일단 정리정돈에 대한 본인의 좀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죠. 정리정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 저런 것이 있어요? 그냥 안 하는 줄 알고. 예. 저는 이제 니트 같은 거 있으면 정말 니트 이렇게 다 개서 쌓아놓고 이제 또 옷을 갖고 들어오면 막 진짜 피곤해도 또 다시 개서 니트 그 자리에 넣어놓고 단점이 있더라. 중간 니트 빼면 그 나머지 니트를 다시 해야 되고 좀 반성하셔야겠어요. 전 니트를 안 입어요. 처음에서 그냥 항상 티를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사실 정리정돈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들을 나눠보면 우리 길단장님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나눠봐서 모르겠는데 최 대표님은 그 본인의 성격이 사업에 반영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사업 운영하시는 분이고 무슨 금고가 있어요. 회사 가니까. 그래서 나는 뭐 이분이 막 비자금을 하셨나 그랬는데 여쭤 그 무슨 금고예요? 제가 이제 거기 안에다가 저희 자료라든지 외부에 좀 나가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 술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금고에다가. 직원들이 그거 이제 그 와이프 몰래 좀 이렇게 이거 나가면 안 되는. 문 열었는데 영수증만만 나오는 것도 그래, 우리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결혼을 하셔서 얻게 되는 책임감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A4 용지 그거 하셨을 때까지는 결혼을 안 하셨을 때였죠? 저 그때도 결혼을 막 했을 때 결혼을 하셨을 때도 하신 거예요? 정말 고민 많았었고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봐도 괜찮겠냐. 근데 와이프가 저를 믿고 선뜻 뭐 해봐라 이렇게 믿고 의지해주는 덕분에 진짜 근데 감사했죠. 우리 아까 단장님도 멋지다고 하셨는데 사모님도 되게 멋지신 분이신데요. 네. 정말 부럽네요. 우리 저기 황희주 씨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남자지만 네. 만약에 그런 와이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미쳤냐? 미쳤냐? 결혼을 왜 했냐? 그쵸. 네, 이런 거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니까. PD님도 그러셨을 거잖아요. 제가 뭐 못 나가게.